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이 몰랐던 부산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이야기 거래소입니다. 저는 여기 주인장 이지은입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75년, 여기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부산 사상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는 불황인들을 선도하기 위해 만든 곳, 형제복지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복지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한국판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끔찍했습니다. 12년간 이 형제복지원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대략 3만 8천여 명. 이곳에서는 아동 강제 노역 및 폭력, 성폭행, 살인 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복지원에 감금된 513명이 폭력, 고문 등으로 사망했고요. 또 피해자의 주검 중 일부는 안매장되거나 의대에 해부용으로 끌려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지원은 왜 나타난 걸까요? 80년대 초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해외 언론과 취재진 등을 의식한 한국 정부는 도시 미화에 힘썼는데요. 민간 복지단체에 보조금을 주며 불황인을 수용하게 했죠. 당시 국내 최대 민간인 불황시설이 바로 이 형제복지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불황인 단속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고지가 있던 일반인 원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납치했던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부산시 사회복지과, 부산경찰 모두 복지원과 유착 관계에 있었습니다. 한편 형제복지원의 이러한 끔찍한 만행은 1987년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탈출을 감행했던 원생 1명이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으로 탈출했던 것이죠. 검찰은 박인근 원장을 불법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불법 감금 혐의는 무죄, 건축법 위반과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박 원장은 사업으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었고요. 또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불황아 퇴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인생의 막을 내린 것이었죠.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그날의 끔찍함을 기억에 안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2017년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사건의 피해자 및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열기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작년 5월, 이들의 농성장이 927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바로 과거서법이 통과돼 재조사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피해자들은 당시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자신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형제복지원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억울함, 분노, 안타까움 등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이 사건이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번에도 저희 거래소를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주인장 이지은이었습니다.